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겹친 세 종목 중에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달바 글로벌 바로 보겠습니다. 자, APR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되는 또 다른 화장품 업체죠. 요즘 APR이 아주 내가 제일 잘 나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브랜드 달바를 보유한 뷰티 브랜드 기업입니다. 달바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피에몬테주 알바 지역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달바의 모든 제품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화이트 트러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트러플은 흰 서양 송로 버섯인데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고급 원료라고 합니다.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레티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 담긴 버섯이래요. 이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잔주름을 개선하거나 피부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트러플이 먹는 건 줄만 알았는데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네요. 회사는 전 제품에 대해서 이탈리아 비건 인증을 받고 있어요. 네, 이런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인 달바를 보유하면서 생산을 제외한 제품 기획, 마케팅, 유통, 판매, 그리고 고객 분석 및 관리까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주문자 위탁 생산인 OEM 방식으로 맡기고 있어요. 네, 회사의 주요 제품은 두둥. 바로 요거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승무원 미스트로 더 익숙하기는 한데 정확한 명칭은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분만 공급하는 그런 단순한 미스트가 아니에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한 겁니다. 세럼은 영양 성분을 고농축시킨 거다 보니까 액체 대비해서 제형이 좀 무겁습니다. 그냥 물처럼 흐르는 제형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이런 안개식 스프레이 방식을 적용해 성공했다는 게 회사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특장점.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산업공학과 출신인 반성현 대표가 이 분야에 굉장히 몰두해서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중에 스프레이용 세럼들이 좀 출시되기는 했는데 달바가 완전히 선구자 느낌인 거죠. 그게 강한 거죠. 그리고 단순히 수분 베이스의 미스트는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막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얘는 수분에다가 오일층을 믹스한 세럼 형태로 만들어져서 보습과 영양 공급까지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건조한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애용을 해서 뿌린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뭔가 눈이 높고 깐깐한 그 승무원들을 만족시켰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결과 현재까지 누적 판매 5천만 병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메가히트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4년 기준 미스트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나 되기는 하는데요. 그 밖에 수분 에센스 제형의 선크림, 그리고 세럼과 크림을 한 용기에 담은 더블 크림 등등등 제품의 다변화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선크림도 1,000만 개나 판매가 됐대요. 바르면 엄청 허옇게 뜨는 그런 백탁 현상이 없고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4개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 우선 회사의 수출 비중이 23년 22%에서 24년 45.61%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이 성장률이 업계 1위라고 합니다. 28년에는 70%까지 확대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자, 세부적으로 국가별 해외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 24년에 러시아 13.1%, 일본 10.2%, 미국 7.4%, 베트남 4.3%, 인도네시아 2.2%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K뷰티 기업들은 일본이나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고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지 않아서 국가 변수 리스크가 높지 않고 좀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6개 국가에서 모두 매출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서구권에서도 모두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한 일본에서도 엄청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매출처 다변화. 지금 온라인 채널과
홈쇼핑 플러스 올리브영 채널이 50대 50 정도로 나뉘고 있대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올리브영, CJ 홈쇼핑,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 쿠팡 등등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별로도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으로 4번, 성공적인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기존의 K뷰티 브랜드 대비해서 20%가량의 높은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격 프리미엄. 자, 그리고 해외 진출할 때요. 온라인에서 먼저 브랜드 파워를 높여놓은 뒤에 오프라인 매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즉, 충분히 가격 협상력을 높여놔서 고마진 구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수출 상위 1위가 러시아인 게 되게 좀 신선하긴 한데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먼저 성공을 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이런 러시아의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북미, 유럽, 아세안에서 오프라인 채널이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중화권, 인도, 중동, 남미 이쪽은 K-뷰티 요소를 활용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사업을 더 키우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인데요. 이미 APR도 그렇고 굉장히 쟁쟁한 업체들이 디바이스 분야에 많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면 과연 회사가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중에 있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을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30만 원 넘게 주고 사는 비싼 디바이스들이 그냥 방에 처박혀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게 아침 저녁 바쁜데 10분에서 20분 시간을 내서 피부 관리에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달바의 제품은 초음파와 고주파 헤드를 함께 한 번에 탑재해서 기기 사용 시간을 3분으로 단축시켰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회사의 주요 제품과 투자 포인트, 성장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달바 글로벌에 제기된 가장 큰 리스크는 관세 리스크가 있었어요. 4월 5일자로 대미 수출품의 10% 일괄 보편 관세가 정식 발효됐고 25%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존의 무관세였던 한국 화장품 품목에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자,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24년 기준으로 7.4% 작기 때문에 관세 위험의 노출도가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10%의 상호관세만 부여한 데 반해서 지금 중국에는 대규모 관세를 즉시 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위탁 생산의 국내 1위 회사인 한국콜마가 달바글로벌의 지분 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거든요. 한국콜마가 미국에다가 화장품 제조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관세 위험을 일부 피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설립 이후에 9년 연속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65%, 이것도 업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게다가 25년 가결산 실적을 참고해서 보시면 25년 1분기 매출액이 약 1137억 원 정도로 24년 전체 매출액의 벌써 3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월, 2월, 3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각각 40%, 76%, 101%나 상승을 했대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바이고요. 수출 실적의 지속적인 호조 덕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자, 비교 기업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 선정했고요. 24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평균 PER은 20.99배가 나왔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은 24년 당기순이익 약 154억 원에 일회성 비용인 파생상품 평가손실 약 330억 원을 더해서 적용순이익 484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79,942원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1.80%에서 17.1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54,000원에서 66,300원에 제시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밸류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140.88대 1을 기록했고요. 222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바이오 비주 대비해서 공모 규모가 더 큰데 경쟁률은 지금 달바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5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상단 이상에 참여를 했어요. 생각보다 초과를 써낸 기관이 많진 않았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66,3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이게 좋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24.22%, 수량 기준으로 24.24%인데요. 그러면 올해 최고 수준입니다. 원일 T&I를 넘어섰어요. 원일 T&I가 수요 예측 때 수량 기준으로 23.34%를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50% 넘게 잡혔잖아요. 달바 글로벌도 최종적으로 50%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굉장히 매우 베리굿 좋았다. 자,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66,3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434억 원, 시가총액은 약 8,002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합니다. 공모 규모 자체가 대여금만큼 크지 않아요. 자, 청약은 9일과 12일 이틀간에 진행될 거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5월 22일로 단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10주예요. 증거금 33만 1,500원.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92.4%, 구주 매출 7.6%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가 반성현 대표입니다. 대표가 IPO를 통해서 보유 주식을 판다 이 기회에 지금이 좀 고점인가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지는 않죠. 근데 구주 매출 비중 자체가 적고 이 정도는 뭐 상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주조합의 20%가 배정이 됐는데요. 직원 14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5,800만 원입니다. APR이 1인당 배정 금액이 4,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청약률 93%를 기록했었거든요. 달바 글로벌은 다 소화가 될지, 요즘에 화장품주들 분위기가 또 좋으니까 다 소화가 될지 1일차 마감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일의 유통 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32.73%에 해당하는 394만 9,909주는 상장일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619억 원, 당연히 무겁죠. 근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확약이 50% 가까이 잡혀준다면 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이 86.75%로 굉장히 높습니다. APR 때랑 딱 조건이 좀 비슷해요. 자, 대부분은 벤처금융의 물량입니다. 소액주주 물량도 90만 주 정도는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에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4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투입하면서 들어왔어요. 당시의 발행가액은 1,527원, 4,343원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24년 11월에 DSC 인베스트먼트한테 구주 거래를 통해서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밸류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2024년에. 그렇다면 지금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8천억 원 규모니까 기존 주주의 단가도 전부 다 공모가 아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5,600원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유상증자는 2019년과 2022년 딱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지만 이 사이에 그냥 구주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FI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회사에 진입했거든요. 그들의 단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가격도 1,527원, 2,000원, 4,000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당연히 위협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APR, 기존 주주 비중이 93%가량이 됐었거든요. 거의 다 기존 주주 물량. 그럼에도 고가 기준으로 87%는 가졌었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도 기존 주주의 기대치가 우리와 동일하게 좀 높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오버행 우려는 매우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 설정을 위해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25년 예상 순이익과 비교 기업들의 오늘자 시총 기준의 평균퍼를 적용을 해보니까 주당 평가가액 약 14만 9,357원이 나왔습니다. 공모가보다 무려 125%나 높은 수준이에요. 오늘 APR이 상한가 근처까지 오른 덕분에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APR의 주가 상승 요인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거였고, 달바글로벌도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달바글로벌이 코스피 상장이다 보니까 APR이 대표적으로 참고가 되고, 그래서 달바글로벌도 결론적으로 꽤 기대가 됩니다. 자, 38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오늘 장외 시세는 86,500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이트 내에 매물을 집계해서 그냥 산출된 가격일 뿐이고요.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서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자, 우리 뷰티 관련 IPO는 불패 신화를 만들고 있다. 가볍든 무겁든 기존 주주 비중이 높든 낮든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거 아시죠? 얘기했듯이 APR의 기존 주주 비중이 93%나 됐고 기존 주주의 단가도 되게 낮았어요. 유통가능 금액은 6,727억 원이나 됐고 시가총액도 1.9조 원짜리. 굉장히 무거웠는데 제가 그 당시에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39만 원을 주당 평가가액 39만 원을 산출했었거든요. 근데 상장 당일의 고가는 44만 5,500원을 찍었습니다. 달바도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125%를 넘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달바는 명쾌합니다. 장점은 화장품 섹터라는 것 자체가 장점이고 더군다나 요즘에 화장품주들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수급도 좋아서 더 좋습니다. 달바 자체적으로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가격 메리트도 좀 있어 보이고요. 단점은 기존 주주, 오버행 우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자, 미래에셋에 16만 3,500주가 배정됐어요. 그러면 균등 물량은 8만 1,750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청약 한도는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 등급이라 16,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증거금으로 5억 3,040만 원. 그러니까 공모 물량은 적은데 청약 한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는 10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최근 청약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19만 건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바글로벌은 좀 대여급 아닌가요? 막 50만 건 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APR에 약 79만 건이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공모주가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참여자가 확연히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대여급인 LG CNS에도 80만 건이 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달바글로벌의 공모 규모는 APR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저런 거 고려해서 저는 청약 건수 25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0.33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추첨인데 그 확률을 3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금은 6조 원에서 6.5조 원 가량을 예상하는데 6.5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은 2,399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 안전한 비례 한 주 증거금은 7,956만 원입니다. 청약 2일 차에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달바글로벌의 풀청약을 가정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기대 수익률 80% 기준 수익금이 37만 1280원이거든요.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6만 239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재미있는 청약이 되는 거죠. 주당 단가가 굉장히 높고 기대 수익률도 아주 낮지 않은 케이스. 환불은 또 이틀이 걸리고. 그래서 이틀치 마통도 써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늘 저처럼 이민온시아 환불금 플러스 달바의 대출까지 쓸 예정이신 분들은 바이오비주의 일정 금액 청약을 하셨다면 바이오비주 환불금으로 달바 대출을 바로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는 1일치만 내면 되는 거니까 하루치만. 이자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가성비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릴게요. 비례 한 주는 1,500주. 증거금 4,972만 5천 원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것보다 덜 할 수도 더 할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그래도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대출을 얼마 정도 써야 될지 그런 거 미리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일정상의 아쉬움이 너무 크게 남지만 최대한 대출까지 활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올게요. 하루에 몇 차례 만나니까 지겨울 법도 한데 만날 때마다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으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